오늘 제가 할 강의는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거고요. 듣고 계시죠? 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와 그런 걸 좀 알려드릴 거고, 저희는 R&D 지도사를 따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R&D 지도사가 어디를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사실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거 잘하면 사실 R&D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왜 안 들을까요? 잘 몰랐어. 그죠? 이거 되게 괜찮은 거건데. 되게 괜찮은 강의인데 말이죠. 관심들이 없네. 하여튼, 어쨌든, 여기가 이게 꿀잼이라는 거를 들어본 사람만 아는 거니까. 어차피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라서, 한 번 듣고 다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축복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강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목표는요, 이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갖다가 흔히들 4차 산업 시대의 돈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협회장님이 늘 강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4차 산업 하면 뭘 말씀하시죠? 4차 산업 핵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 협회장님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4차 산업 핵심은 링크. 들어보셨죠? 협회장님 얘기 안 했어요. 강의를 주무셨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다른 산업들 간에 이종 산업들 간에 연결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온라인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펀딩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4차 산업 시대의 돈의 힘, 움직이는 돈의 힘이고,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자 하는 R&D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 혜택이 있냐면 뒤에서 얘기했지만 올 초에 이제 중기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민간 투자 받아갖고 오시는 기업들은 R&D도 우선순위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간 투자를 받아오는 기업들, 민간 투자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엔젤 투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인데, 세 가지 중에서 일반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딩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만나주기도 힘들어요, 그죠? 엔젤 투자자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 13개의 플랫폼 회사가 있고 누구나 신청하면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라서 활용하기 제일 쉬운데 잘 몰라요. 오늘 오늘 제가 할 강의는 13개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 와디즈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주로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속해 있는 서울지회는 와디즈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R&D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회 회원들은 그 업체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근데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 하면 주로 물건 파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아직 법인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서 좀 싫어하는 분이 계신데, 결국 우리는 키워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업체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도자는 지도. 이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정부 R&D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지도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업체들은 우리한테 안 와요.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업체들한테 너네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갖출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중에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어두시면 이제 멘티 기업한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좋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업에게 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줄이죠. 기업에 자금이 없으면 기업은 사망해요. 그죠? 기업에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죠? 자금이 있어야 인력을 채용하고요. 그죠? 자금이 있어야 자재를 구입하고, 자금이 있어야 설비를 도입해서 생산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금이 없어서 저희를 찾아오죠. 그죠? 융자도 받고 싶어 하고, 개발비 투자를 받기도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기업들은 어떻게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모으죠?
일단은 뭐냐면요. 크게는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하는 게 내부 자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남의 돈이 외부 자금이겠죠.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 이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거 쓰려고 남겨놓은 돈, 사내 유보금이죠. 감가상각 충당금이에요. 감가상각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이 생겨요. 그런 내 돈을 갖고 하는 게 내부 자금 투자고요. 내 돈이 부족할 때 남의 돈을 빌려오죠. 엄마 돈, 아빠 돈, 친구 돈, 삼촌 돈 빌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그 직접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직접 금융이라는 게 있고, 내가 못 갖고 와서 남의 돈을 빌려오는 간접 금융이 있는데, 직접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죠. 신주 발행을. 그러면 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해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한 업체들 우리한테 안 오잖아요. 그죠? 걔네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장하면 되니까 자금을 주식을 발행하든가 채권을 발행하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거는 자기네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금 조달되는 거죠. 이게 직접 금융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간접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다거나 정부 자금을 받거나,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은 나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다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갚는 돈이 안 갚는 돈의 차이겠지만 그걸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간접금융에 대한 걸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들이 간접금융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빌리는 돈이나 투자 받는 거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조건을 못 갖추면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접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직접 금융을 쓸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축복님? 네. 그 미국에 되게 시골 동네에 되게 조그만 도넛 가게가 있었습니다. 읽지 말고 제 얘기 들으세요. 도넛 가게가 있었는데, 이 도넛 가게는 동네 주민들의 단골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순찰 돌다가 와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쉬다 가고,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 우리 동네 미용실 같은 분위기 같은 그런 빵집이 있었는데, 이 빵집이 사업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 빵집 바로 앞에 던킨 도너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 빵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근데 이 빵집은 단지 빵만 파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던킨 도너츠보다는 이 빵집이 살길 원했어요. 이 빵집을 살려보자 라고 나선 거죠. 누가? 이 빵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던 경찰관 9명이. 9명의 경찰관이 던킨 도너츠 때문에 매출 주고 있지만 망하지 말고 버텨보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볼게 라고 돈을 모았어요. 택도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한번 해볼게. 이 9명이 투자를 한 거를 부족해서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 빵집이 있으면 좋잖아. 살려보자. 어떻게든 살려봤으면 좋겠어. 지금 단지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좀 살려줘. 그래서 막 설득을 하고 다니다가 거기 동네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빵집을 살렸어요. 살렸는데 이 9명은 자기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빵집의 이름을 바꿨어요. 캅스 앤 도너츠라고. 경찰과 도너츠라고 하는 가게로 바뀌어서 이 빵집 운영하는데, 이 빵집의 투자를 경찰만 한 게 아니죠. 동네 주민들 하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중에는 밀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동네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밀을 사서 빵을 만들었고, 동네 주민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 도넛 가게는 단지 도넛 가게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주주인 이땐 마을 기업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제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살리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십시일반을 투자해서 주주가 되어서 이 회사를 살려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찰관들의 역할을 보면 1차적으로 투자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죠?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서포터. 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너도 같이 투자자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서포터의 역할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실패하더라도 서포터 생기니까. 한 명이라도 서포터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모으는 걸 못하더라도 홍보의 효과를 얻고 싶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알릴 수 있고 우리 회사 알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9명의 경찰사진 동네 정보빵집이라는 이 주제로 생겼던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 시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발전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기존의 금융사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한다 해서 대한금융이라고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은행이나 이런 정책금융과 같은 데서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한마디로 크라우드는 대중이죠. 군중. 대중들의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창업기업에게 준다. 창업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R&D 배울 때 창업기업이 뭐죠?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조건이 뭐죠? 창업한 지 몇 년까지가 창업기업이에요? 그죠? 그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으기는 힘들잖아요. 길거리에서 돈을 100원씩 모아가지고 투자하기 어려우니 온라인에서 이러이러 회사가 있으니 투자해주세요 모집을 하고, 그걸 이제 모집을 해주고 그게 모아서 펀딩 해주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걸 모아주는 곳들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1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요즘 좀 힘든 게, 옛날 국민은행도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러 회사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요즘 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와디즈라고 하는 회사가 너무 독과점이거든요. 혼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와디즈에 있다 보니 다른 회사 펀딩에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일부는 부동산 펀딩 이런 식으로 펀딩을 바꿔서 대출 펀딩 이런 쪽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와디즈로 몰리고 있어서 13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와디즈가 거의 다 한다. 거의 40% 이상은 와디즈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펀딩 금액의 반 이상은 와디즈가 해서 와디즈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자기네밖에 뭐 없으니까 거의 제재를 혼자 다 받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와디즈랑 하면 좋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기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매니저님 저 물 좀 주세요. 크라우드 펀딩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펀딩에 대한 대가가 근데 펀딩을 하면 거기다 대가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건데, 그 대가가 수익형으로 나오느냐, 돈으로 나올 것이냐, 물건은 돈이 아닌 것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형이 있고 비수익형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비수익형에는 기부형과 보상형, 수익형에는 대출형과 지분 투자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거의 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뉴스에서 한창 나왔던 얘기 중에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소방수 김동수 씨란 분이 자기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허리에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허리에 벨트를 메고 아이들을 구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 구한 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나, 국가에서는 이분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고 저렇게 노력하신 분인데 병원을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병원비 좀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펀딩을 시작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보면 100만 원만 모아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100만 원만 모아보자고 해서 펀딩을 와디즈에서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모였는지, 펀딩 성공을 했어요. 얼마가 모였을까요? 877만 원. 1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877%가 달성한 거죠.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80% 이상을 달성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목표했기 때문에 80만 원만 모였어도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877%가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돈 받았겠죠. 와디즈 기준으로 이렇게 펀딩을 하면 약간의 수수료 띄고 주는데, 이건 좋은 뜻이어서 아마 수수료 안 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서포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도너츠 가게 얘기했을 때 서포터가 9명의 경찰관이었죠. 319명의 서포터가 이 크라우드 펀딩이 작동을 한 거죠. 319명은 투자도 했고 알리기도 한 거죠. 그래서 870%가 달성한 겁니다. 이 서포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내가 투자했지만 이 사람, 내가 김동수 씨하고 사진 찍으려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나한테 와서 뭘 해주길 바란 건 아니죠. 단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투자한 건데 이게 이분의 병원비로 갔겠죠, 그죠? 이거는 대가를 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부형입니다.
이런 식 기부형이 꽤 많았어, 초기에. 예를 들면, 어디 이제 약간 판자촌에 살고 있는 어떤 마을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이제 뭐라고 하죠? 옛날에 한동안 있던 콜드브루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더치커피를 내려줄 테니 사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기부형은 아니고 보상형이에요. 이게 바로 보상형인데,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주로 제품이겠죠. 근데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요 사례는 뭐냐면, 이제 물고 있으면 양치가 되는 이제 전동 칫솔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2달 뒤에 완성이 될 건데, 지금 사면 싸게 줄게. 2달 뒤에 사면 10만원인데, 지금 사면 6만원 줄게. 이 제품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라는 얘기를 써놨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 같은 사람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펀딩을 했는데, 이게 얼마가 달성됐습니까? 12,269%. 1억 2천이 모았잖아요, 그죠? 1억 2천이 판매가 된 거죠. 이제 먼저 선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술된 나머지 받아고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손해볼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대표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이란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란에 돈이 많대요. 돈을 못 갖고 나와요, 지금. 지금 송도에서 조그만 카페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이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석류. 이란산 석류를 갖다가 100% 압축을 해서 100% 착즙 주스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석류 주스 많이 팔잖아요, 그죠? 석류 주스 만드는 업체들이 이분한테 석류를 사다가 주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입해서 파는 거였는데, 이란 석류를 못 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문을 먼저 받아라. 돈을 먼저 받아서 그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줄 수는 없지만 2달 뒤에 물건이 나올 건데 지금 사. 나는 이란 사람이고 이란 석류 세계 최고야.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근데 지금 사면 실제 우리가 파는 거에 반값 줄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보리굴비 업체, 보리굴비를 만드는 분인데, 보리굴비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매년 10월달쯤에 굴비가 나오면 굴비를 왕창 사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쪄요. 그러다가 설날이나 명절 때 파는 거 1년치를 파는 거예요. 근데 주문 되게 많이 받는 분인데, 이분이 보리굴비를 팔려면 어떻게 하냐면 10월달에 보리굴비를 많이 사야 해요. 최대한 많이. 돈이 필요하죠. 이분의 보리굴비를 사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분한테 미리 팔아라 그러면, 당신의 보리굴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미리 주문을 받아라. 지금 주문하면 설날 명절 때 미리 보내드릴게요. 명절 전에. 근데 원래 주문하면 20만원인데 지금 사면 10만원이야. 이 사람의 보리굴비 먹으면서 하면 사겠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생산 자금이 없는 분들은 이걸 할 수 있죠. 내가 생산 능력은 있는데 생산 자금이 없다. 그러면 리워드형, 보상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네. 그게 리워드형을 많이 하는데, 이 리워드형은요, 개인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상관없기 때문에 많이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했다 와서 사진만 찍고 가버리셨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대출이죠. 이자놀이.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합니다. P2P 대출이라고 하죠. P2P 대출을 하는 업체들이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뭘 주죠? 이자 주겠죠. 요즘 사실 은행에다 적금 들면 얼마 나와요, 이자? 그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자가? 6%? 원리 1% 나와요, 원리 1%면 연리가 12%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만 확실하다면 안 할 이유 없죠.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돼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내가지고 하면 1년 뒤에 이자가 10% 붙어 나오는 거니, 직장인들이 그냥 쌈짓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예 크라우드 펀딩을 대출 전용으로 해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은요, 크라우드 펀딩에 돈을 모아서 깡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돌려주죠. 그러면 이게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12% 받는데, 빌려가는 사람들은 12%를 포함해서 좋아하니까 이자가 세겠죠. 보통 18%, 20% 해요.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4%면 거의 사채잖아요. 그죠? 사채보다 조금 싸대요. 근데 급할 때 싸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왜 받을까요? 신용등급 영향 안 받고요.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 그 거래 현황에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받죠.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다 받을 수 있는데 주로 개인 사업자 대출도 많이 받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거 어렵잖아요. 이걸 통해서 받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크라우드 펀딩 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하는데 무슨 신용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바로 이겁니다. 채권형과 주식형. 아까 제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직접금융이 있고 간접금융이 있는데 직접금융이라는 방식이 바로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 발행. 채권이라는 거는 빌리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이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에 따른 회사채를 상환했을 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출형 같은 경우는 대출 자체를 개인한테 대출하는 거고, 이건 법인의 채권을 발행해서 법인 대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공사인데 강서, 달서 맥주라고 하는 맥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맥주 프랜차이즈가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이게 뭐죠?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거죠. 매장을 추가로. 매장을 추가 오픈하는데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회사채 발행할 테니. 밑에 보면 조건이 있죠. 한 구자당 10만원을 발행하는데 한 사람이 10만원 이상 할 수 있고요. 연리 12% 주겠다. 사람들 하겠죠. 10만원 쓰는데 연리 12%에 그럼 100만원도 하겠죠. 능력만 있습니다. 이거 와디즈에서 한 거고요. 돈을 못 갚으면 와디즈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랬더니 얼마가 모였냐면 목표는 1억이었는데 2억 5천이 모였어요. 융자가 필요한데 융자가 안 되는 회사도 있죠.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세다는 게 좀 문제긴 해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크라우드 펀딩에서 받는 거는 그 이제 K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죠. 방송 중인데 전화가 이번에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지분 투자형입니다.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는 겁니다. 지분 준다는 얘기는 뭐죠? 배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수익을 정산해서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요것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크립토 당시에는 수제맥주가 좀 이슈여가지고 수제맥주 회사들이 많이 펀딩을 했는데 여기 수제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가 주식 투자를 받았죠. 근데 얘네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보통 펀딩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기간을. 근데 7일이 남아있는데 17%밖에 못 모았네, 그죠? 나머지 7일 지나도 80% 이상 되기는 쉽지 않았겠죠? 제가 이거 성공했던 얘기 못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한 주당 8,000원이고 최소한 25주 이상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우리 회사 가치는 60억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발행하겠다. 단 상환 전화 우선주. 그러니까 일단 주식 발행하고 네가 돈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바로 바꿔줄게. 채권과 다르죠.
채권은 이자가 있지만 이거 이자가 없어요. 그죠? 이 맥주 공장을 내가 갖고 싶어. 내 맥주 공장의 지주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볼 만한 아이템이겠죠? 요거는 제가 실패했어요. 이건 성공한 사례입니다.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의 장례 도우미 서비스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는 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 5천만 원 투자해주라고 했더니 57명이 5천만 원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5,300만 원 투자가 됐네요. 그죠? 106%가 그죠? 누가 투자했을까 여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투자했겠죠. 그죠? 이거는 이 펀딩 한다는 사실을 어디로 알렸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들의 모임 같은 데다 올렸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아까 그 도넛 가게 그 경찰관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도넛 가게 이용해본 사람들한테 알린 것처럼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할 때는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해줄 만한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는 게. 이걸 사실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대출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돈을 대출 시작한 제일 첫 번째 회사가 바로 A%는 회사입니다. 얼마 모았을까요? 7억을 모았네요. 그죠? 7억을 모아서 이 회사가 지금은 대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7억이었냐면요. 작년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집해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최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7억이었어요. 근데 얼마 469명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6억 9,982만 원을 모집을 해서 펀딩 성공을 했고 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출만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크라우드 펀딩 못하게 막혔어요. 근데 이게 핀테크 회사는 막 할 수 있어요. 핀테크 회사. 이것도 이제 사실 A%도 핀테크죠. 핀테크 뭔지 아시죠? IT와 금융이 합쳐지면 핀테크잖아요. 그죠? 그냥 대부업인데 IT를 이용해서 상담해주고 접수하고 이러면 핀테크가 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펀딩을 해서 7억을 받은 거고 이제 대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펀딩 안 하겠죠? 알아서 아름바름 하겠죠? 그때 모은 돈을 계속 이자를 불리고 있을 거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만난 회사들이 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R&D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 중에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융자 갖고 싶어 할 때 용도가 뭘까요? 직영점 오픈하고 싶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마마 된장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이 종각에다 매장 하나 내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1억을 모집에 성공했어요. 연리가 10%예요. 연리 10%. 연리 10%짜리 채권을 발행한 거죠. 1억이 모집이 됐고 1억을 갚았겠죠. 나중에는. 그죠? 1억을 모아서 마마된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투자한 사람 누굴까요? 부산에서 마마된장을 먹었던 사람들. 서울 가서 먹고 싶어 라고 하면 투자했겠죠. 그리고 와서 먹으면 서울에서 만난 사람 데리고 여기 갔겠죠. 여기 내가 주주야 이러면서. 그죠? 이런 이제 F&B 회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할 건데 제가 지금 제가 성담하고 있지만 제가 조만간 협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태원에서 하는 케밥집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홍콩 공항에다가 그 케밥을 입점을 시키려고 해요. 약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빌려서도 하고 싶은데 입점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홍콩에 우리 케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조달하고 홍보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자는 이 사람은 뭐 대출 발생을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약간 쓴다고 생각하고 연리 한 18% 정도 얘기하고 있죠. 투자해볼 만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문화 컨텐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크라우드 펀딩 활용합니다. 특히 영화 제작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그 특수법인,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SPC를 만들어서 펀딩 받죠. 이것도 작년 제안한 거라서 최대 7억인데 8억을 모았죠. 최근에는 영화 많이 하고요.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도 펀딩 많이 받고 있고 콘서트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컨설팅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연예기획사거든요. 연예기획사인데 걸그룹 아이돌을 키우려고 해요. 아이돌 걸그룹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자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해요. 아이돌을 홍보를 해야 하니까. 내가 아이돌 그룹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데 활용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상 리워드형이라고 했었잖아요. 물건을 파는 거. 디자이너가 만든 캐리어를 파는 업체가 있었어요. 일반 캐리어인데 디자이너가 만들면 색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펀딩을 했는데 이 업체가 성공률이 3만 %가 넘잖아요. 그죠? 15억을 모았어요. 15억을.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지금은 사실 10억을 넘는 펀딩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당시는 가장 많이 모은 리워드 펀딩이었어요. 15억 원어치 물건을 미리 팔아버린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이 그 디자이너가 가방을 처음 만든 거였어요. 처음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걸 누구나 의심했을 건데 이거를 설득해 가면서 만든 거죠. 성공을 시켰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업체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많이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노트북을 20만 원대 파는 울트라북 뭐 이런 걸로 해서 펀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걔네들도 지금 10억이 넘었죠. 아이템만 좋으면 선주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협회에 누룽지 만드시는 그 개인사업자가 누룽지를 판매하겠다고 크라우드 펀딩 상담한 적이 있는데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되게 재미난 것들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이거는 이제 저거네요. 이것도 미리 판 건데요. 리워드형인데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 5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조 시장이면 라면 시장하고 똑같고요. 커피 시장하고 똑같아요.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이 반려동물들을 목욕을 시켰을 때 목욕이 끝나고 나면 말릴 수 있는 그 강아지 집, 고양이 집을 만들어 팔겠다. 약간 두이 드라이하우스라는 회사가 펀딩을 했고 1000%가 넘게 달성을 해서 2억 원 정도의 물건을 미리 팔았어요. 선주문 받아서 지금 물건을 팔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고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되게 커서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은 펀딩이 되게 잘 돼요. 왜냐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개를 키우고 싶은 거 물건 사는 거죠. 없는 제품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런 펀딩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저기 자격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창업기업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법인만 된다. 창업한 7년 이내에 비상장 법인만 가능합니다. 단 7년이 넘었는데도 받고 싶다 그러면 벤처 확인을 받아오든가 이노비즈 확인을 받아오든가 메인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확인을 받아오면 7년이 넘은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7년 넘은 회사는 벤처 확인 받아줘야겠죠. 벤처 확인 통해서 뭐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도 크라우드 펀딩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금융업 안 되고요. 보험업도 안 되고 부동산업도 안 되고 숙박업 음식점 무도장 다 안 돼요. 골프장 스키장 안 되고 게임방 안 되고 단순 제조나 도박업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IT를 합쳐서 핀테크가 되면 가능하고요. 부동산에도 공익 목적이면 가능해요. 공익 목적의 부동산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빈집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제주도 기업 하나가 제주도에 있는 빈집을 빌려서 10년간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가 이제 올려서 렌탈을 시키고 그 수익을 투자한테 쉐어해주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집을 3채를 리모델링 했어요. 한 채당 1억에서 5천씩 모아서. 이 사례가 되게 이슈가 돼서 그분은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기 지리산 쪽에 산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 빈집이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상담한 업체 하나는 울산이 조선업이 망하면서 지금 다 빈집이 많대요. 울산을 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회사는 단순 부동산이어서 회사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공유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150년이 넘은 고택이 되게 많아요. 한 100여 채 정도 있는데 고택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업해보자고 해서 고택 사업화라는 사업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공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렌탈 시킬 거니까 그걸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도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으면 가능해요. 한 기업당 연간 최대 7억인데 요거는 작년까지고요. 올해부터는 15억까지 갑니다. 누적 15억이고요. 한 번에 15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3억씩 5번 받을 수도 있고요. 1억씩 15번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펀딩하니까 보통 3억씩 5번 정도 목표하면 되겠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다른 투자는 할 수 없어요. 크라우드 펀딩만 해야 해요. 진행 시에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다시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업체들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R&D 하는 업체하고 비슷해요. 그죠? 버비니아하고 7년 이내가 창업성장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고요. 기업 R&D 지도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보상형의 투자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해본 것처럼 엔젤 매칭 펀딩도 포함이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죠. 창업성장 기술교육 과제 1억 5천 주 그 과제가 그 과제 중에 세부 과제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과제라는 게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연금이 2억입니다. 똑같이 1억 5천짜리 과제였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가 도전하면 2억을 주겠다.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해본 업체라면 해볼 만한 과제겠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보통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회차당 뭐 100개 업체를 선정하겠다. 뭐 이번 업체는 200개 업체 선정하기 정해져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과제 선정하는 업체 수는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적을까요? 조건을 맞추면 거의 다 받기 때문에 많이 안 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본 업체들은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서울지회가 와디즈하고 제휴를 한 겁니다. 와디즈에서 투자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가 추가로 R&D 받고 싶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회고요.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입니다. 이거는 근데 창업 7년 차가 아니고 창업 초기 기업이에요. 창업 기업은 창업한 7년 이내고요.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한 지 몇 년이죠? 3년 맞아요. 3년 이내에 창업 초기 기업이 매칭 투자,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매칭 투자 신청하면 정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매칭 투자 해준다는 건데 한 업체당 3억까지 수혜해준다는 건데 엔젤 투자자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서 받아도 매칭해주겠다. 창업한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업체가 매칭 투자 신청하면 매칭 투자 해주는데 3억까지 주는데 펀딩을 받은 여기 보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개별 엔젤 투자의 1.5배수, 전문의 투자의 2.5배수. 어쨌든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5천만 원 받으면요. 얼마 되는 거죠? 1.5배 받으면 7,500. 그죠? 근데 이거는 대출인가요? 투자죠. 갚는 돈이 아닌 거죠. R&D 투자처럼 사학교 써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융자처럼 쓸 수 있는 투자인 거죠. 업체 되게 좋겠죠.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올해 말까지는 벤처 확인을 어떻게 봤죠? 중진공 벤처와 기보 벤처가 있죠. 올해 말부터 어려진다면서요.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펀딩 투자 받아도 투자용 벤처가 있죠.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받아도 벤처가 돼요. 만약에 내가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5천만 원 받으면 벤처 확인 받고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1억도 필요 없어. 5천만 원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융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융자할 때 중진공 융자도 있지만 이제 보증서 받는 거 어디 있잖아요. 그죠? 신부와 기부가 있는데 와디즈는 이제 신부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와디즈 성공한 업체는 보증료를 이제 낮춰주거나 보증 비율을 높여준다는 거를 신부랑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단 이거는 투자형 펀딩이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5천만 원에서 투자 받았거나 리워드에서 1,000만 원 이상 투자 받은 업체. 그러니까 물건을 1,000만 원치 팔아도 신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서를 받는다는 건 대출이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보증서 받지 말고 그러면 난 직접 대출 받고 싶어. 이게 있습니다. 중진공에서 대출해줍니다. 중진공에서 혹시 수출금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원님? 수출금융이 뭐죠? 수출한 실적 토대로 수출 계약서에 있는 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죠, 중진공에서. 그 자금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여기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입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인데 수출 실적을 가지고 이제 대출해주는 건데 이거에 보면 항목이 뭐가 있냐면 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하는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 운전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직접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중진공에서 3억의 운전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좋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투자받는 이유가 뭘까요? 상장하고 싶어서죠. 근데 창업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작은 시장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올라가는 시장이 바로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KSM이라는 조그만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금액은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코넥스예요. KSM을 지나서 코넥스 가는 거죠. 물론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KSM을 안 하고 바로 코넥스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코넥스에 가면 좀 더 시장 거래가 쉬워집니다. 거래하다가 바로 다음에 코스닥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상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어쨌든 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주고 우리 아는 지도자들이 할 만한 얘기 많이 있죠. 그러면 업체들한테 어떻게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성공을 하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에 얘기를 하는 게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이죠. 그때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은 누가 투자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업체는 어디다 알렸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데 커뮤니티 같은 데 알린 거죠. 첫 번째 성공 조건은 누구한테 알릴 것인지를 정해야 해요. 우리가 펀딩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릴 것이냐. 막무가내로 그냥 신문사 같은 데 올려서 기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특자 자사가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찾아서 그 사람들의 목록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 예고편을 보잖아요. 그죠? 예고편 저 영화 재밌겠다.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와디즈도 플랫폼이다 보니 다음 주부터 펀딩이 할 거예요 라는 예고편을 올릴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광고처럼 만든 건데 영상을 올려놔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A라는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예고편을 올리거든요. 예고편이 성공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투자하니까요. 예고편을 잘 만들어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군중심리를 자극하라는데요. 위원님이 이제 처음 가는 동네에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어떤 음식점에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있고 어떤 음식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죠?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지만 펀딩하고 싶은 돈이 있어요. 펀딩하고 싶은데 해볼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펀딩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할까요? 아무 투자 안 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할까요? 투자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겠죠. 바람잡이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모금이 시작한 지, 펀딩 시작한 지 2, 3일 안에 총 모금액의 35% 달성을 시키면 성공합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5% 정도는 투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내는 거죠. 5천만 원에 35%면 얼마죠? 한 2천이 좀 안 되겠죠? 그 정도를 미리 투자 회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펀딩 시작하자마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펀딩 받을 건데 나는 5천을 받으면 매칭 펀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먼저 1억 7천, 1,700원 넣는 거죠. 차명을 넣어서 투자를 올리는 그러면 이 우리 콜은 막 펀딩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괜찮은 건가 봐 라고 따라가는 게 군중심리를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전략이죠. 그래서 초반에 누구한테 홍보할 것인지 초반에 투자해 주신 사람들 미리 확보해라. 그게 사실 성공의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달려붙어야지 성공하는 거라서 성공을 시키려면 결국 내가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내가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제가 지금 협약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가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캠핑카. 그 업체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제도에 있는 집인 것처럼 캠핑카를 한 대 만드는데 5천만 정도가 든대요. 캠핑카 한 대를 투자 받는 거예요. 한 사람당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서 투자하면 1년 중에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주는 거죠.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한 4일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럼 해볼만 하지 않아요? 캠핑카를 쓰는 내 걸처럼 쓰는 건데. 그렇게 모아서 이제 차 한 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차를 갖고 렌탈을 돌리겠죠. 아까 그 제주도의 다자유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진행 상황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게 R&D로 안 되는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풀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단 아이템이 약간 대중적이어야 하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을 봤을 때도 이 사업은 괜찮겠다. 그러니까 R&D 생각했을 때 보면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잖아요. 기술성보다 좀 더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좋아요. 사업성은 누구나 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업체가 내가 물건 주문을 할 거야. 근데 생산 자금이 없어. 그러면 주문하겠다는 그 주문 계약서가 있으면 누가 봐도 물건을 만들면 파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업성이 확실하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면 크라우드 펀딩 해볼 만한 거죠. 특이한 인액이 보면. 그렇게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제 강의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말 그대로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을 해야 의미가 있고 예.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 자체가 대중적이거나 뭔가 매력적인 아이템이 있어야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업체가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중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조금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이 어느 모델이 있는지가 지금.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R&D 컨설팅 할 때요. 모든 업체 다 컨설팅 하지 않아요. 어떤 프로세스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ODT 안 해서 모르시죠? 저희가 컨설팅 하는 방식은 업체가 우리 컨설팅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 주시면 협회 전문위원단이 심사를 해요. 그 업체가 컨설팅 R&D를 하면 자금 받을 수 있겠다. 못 받을 업체 도와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사해서 심사 통과를 하면 협약을 하거든요.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와리즈라는 회사를 예를 들면 신청한다고 누구나 다 펀딩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 펀딩 받고 싶어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도 자체 심사역이 있어요. 심사역들이 심사를 통해서 B사는 펀딩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통과되면 그때 펀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을 자기가 해요. 필터링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단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보만 주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심사 받는 거는. 심사 통과를 하면 그때서야 플랫폼 사용을 내고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도 심사 받는 건 공짜예요. 단 이 심사에서 우리가 이제 R&D도 심사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신네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제품은 기술적인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R&D가 불가능합니다. 단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심사 의견이 나가거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로 당신네 회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제가 컨설팅한 업체들한테 무조건 창업 7년 이내고 7년이 넘었어도 벤처라고 받았다고 하면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이 돼서 통과돼서 당신네가 펀딩 받을 수 있대. 해보겠어요? 말겠어요? 그건 대표님이 하는 거죠. 저희가 그걸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저희가 아이템을 고르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아이템은 자기네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많이 보다 보면 유사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렌탈하는 것처럼 캠핑카를 만들어서 렌탈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보고 만든 거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적용을 해보는 건 해볼 만한 거죠. 이 업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당신들 이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괜찮겠네. 그래서 신청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크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터링 할 필요 없고 그런 플랫폼 업체들한테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했을 때 뭐가 있냐? 요거는 이제 우리만 얘기했는데 와리즈 펀딩 신청 업체를 하라고 신청을 했는데 펀딩 성공했어. 와리즈에 우리가 소개한 거잖아요. 그죠? 소개한 우리한테도 혜택을 줘요. 소개비 줍니다. 업체에서 펀딩 성공하면 30만원 줘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 업체가 창업 초기 기업이면 우리는 매칭 펀드를 투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의 5%를 성공 보수 받을 수 있죠. 이 업체가 R&D 하겠다고 R&D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리즈에 소개시켜준 것만으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R&D를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해볼 만한 일인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소 만든 지 50만원 받잖아요. 근데 연구소 받는 거 50만원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구소에 있으면 R&D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R&D 끌고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연구소 만드는 거니까 R&D 끌고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해 추천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 업체가 이걸 통해서 사업성 인정 받으면 R&D 과제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을 해봐라.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소개했을 때 성공했을 때 30만원 받는 거를 저희 서울지회 원들은 다 등록을 했어요. 서울지회 원들이 신청하면 다 됐지만 이승희 의원님 OJT 끝나고 나서 그런 권한을 받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주시고 상담도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